고려 사문의 한 사람으로 충절의 표상이자 성리학의 조정으로 추앙되는 그는 기울어져가는 고려 왕조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끝에 개성 선주교에서 순절하고 만다. 그의 사후 태종은 그의 학문과 충절을 높이사 개성의 풍덕에 초장하였던 묘소를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 기슭으로 옮기고 부인 경주이 씨와 합장하게 된다. 네, 포은 정몽주 선생님은 고려 말의 충신으로서 지금의 개성 선주교에서 순절하신 후에 풍덕 땅에 평장했다가 뒤에 신혼이 되어서 고향이신 영천으로 천장을 하게 됩니다. 즉 장례를 옮겨 모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의 풍덕천을 상여가 지날 때 명정이 떨어져서 끊어져서 오늘날의 현 묘소로 날아와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해서 고향까지 가지 않고 현재 자리에 묘소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현면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긴 유래도 포은 정몽주 선생님을 모신 이후에 어진분을 사모한다, 추모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생긴 지명이라고 합니다. 안수를 드릴까 합니다마는 들으신 연후에 화답을 주시겠사옵니까? 드리다마다 어서 주시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칭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다. 대감, 화답을 주시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화답이 됐는지 모르겠소이다. 대담하다요. 정몽주? 전하, 원나라와 명나라의 중립을 지키셔야 합니다. 원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시면 아니되옵니다. 정몽주는 친원파에 반대했다고 그대들이 귀양을 보내지 않았어. 정몽주가 가줄까? 나라면 안 갈 텐데.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어서 길을 내거라. 자기 집 말 안 듣는다고 귀양 보냈던 언제고. 위험한 일은 우리 스승님한테 다 가라고. 어허, 시끄럽구나. 내가 그리 가르치더냐. 신하는 임금의 어떤 명령에도 따라야 하느니라. 충, 오로지 충. 고려에 우리 스승님 같은 충신이 또 있을까? 아.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 고려 임금과 고려 백성을 위해 정몽주는 목숨을 걸고 왜구를 만나러 교시로 향했다. 저 당당한 카리스, 이 사람은 지난번 사신과 다른 것 같은데. 예로부터 이웃나라를 찾아갈 때는 예의와 도리를 지켜야 하는 법인데 후대는 그렇게 했는가? 아니했습니다. 무기를 든 힘있는 자가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건 비겁한가 아닌가? 비겁합니다. 그럼 왜구는 그저 비겁한 도적대란 말인가? 비겁? 역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고려를 침입하여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겠는가? 하이. 후정의 뜻으로 잡혀 고려 백성
다 데려가라 무이다. 정몽주는 왜구를 설득하여 붙잡혀간 수백의 고려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 백성들과 우왕의 신임을 얻게 된다. 그러나 고려말 원나라는 힘이 약해지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의 힘이 커져갔다. 힘이 세진 명나라는 고려에게 많은 공물을 요구하여 고려왕은 근심에 빠진다. 아니 지금도 명나라에 보내는 곡물이 너무나 많은데 더 보내라고? 이는 장차 우리 고려를 공격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지. 맞습니다. 우리가 명나라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오. 누가 가겠소? 그럼 그 나이 많은 그대가 다녀올 텐가? 전하, 명을 따르고 싶으나 조실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중이라. 아이고.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용맹한 그대는 어떤가? 이 자네처럼 큰 키라면 이 명나라가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전하, 이 일은 키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그럼 누구? 자네가 가겠나? 당신은 명나라와 몇 년째 분쟁이 생겨 명나라 사신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정녕 갈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번에도 정몽주를 보내시면 정몽주를 보내라니. 또다시 고려에서는 정몽주를 명나라에 보내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려 했는데 미안하지 않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전하의 명령이라면 그곳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고려를 위한 일이니 미안해하지 마시옵소서. 역시 정몽주야. 이번엔 진짜 안 돼요. 못 가요. 그만 놔라. 나를 걱정하는 너희들 마음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충성. 스승님 목숨은 뭐 10개라도 되십니까? 이 번번이 목숨 건 일은 스승님이 가는데요. 시끄럽구나. 어서 떠나자. 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 선생은 고려말 문신이자 동방이학의 시조라 불릴 만큼 뛰어난 유학자로서 500년 역사의 고려 왕조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충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묘역 입구에는 비각이 세워져 있고 조선 숙종 때 세운 호은 선생의 신도비가 있는데 글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지었고 비문은 고군 김수증 선생이 썼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신도비에 찬하기를 정몽주 선생의 많은 공적 가운데서도 선생은 위태로운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하다가 순국하시니 그 충이 성대하고 상례와 제사의 의례에서 옛 습속을 변화시키니 그 효가 크도다. 예로부터 충효에 독실한 사람은 시대마다 없지 않으나 선생의 충과 효는 실로 크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덕이라고 찬을 했습니다. 정몽주 선생이 52세 때 이성계가 요동정벌 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자 정몽주 선생과의 정치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몽주 선생은 고려 체제 안에서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가 하여가를 지어서 정몽주 선생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자 정몽주 선생은 단심가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선주께서 결국 이방원에 의해서 정몽주 선생은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후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이 즉위하면서 개성에 감회장되었던 선생의 묘를
고향인 경상도로 이장하라는 명을 내려 개성에서부터 천장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지금의 수지구 풍덕천동쯤에 와서 잠시 쉬는 동안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명정이 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명정은 이 산을 넘어서 바로 이곳 산 중턱에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늘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포은 선생의 묘를 여기에 죽임을 당한 선주교까지. 오늘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생각해본다. 경기도 용인시를 지나다 보면 유독 포은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포은대로, 포은교, 포은아트홀. 포은은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호로, 용인시 처인구에 그의 묘가 있다. 개성에 산소가 있었는데 이제 경북 영천 고향으로 이제 이장을 해가는 천장을 하는 과정에 상여가 수지 그 풍덕천을 지날 때 앞에 있는 명정이 바람에 휘날려 가지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명정을 쫓아서 와보니 명정이 여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유명한 재관을 불러서 물어보니 이 자리가 천하의 명당 자리다 해서 여기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용인에 가면 포은과 관련된 지명을 유독 많이 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다. 포은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에는 포은 문화제도 열고 있다는데, 포은 선생의 고귀한 정신과 충효 사상을 지금 현재의 우리 학생들한테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어떤 기본이 되는 틀을 접목시키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던 고려말. 폐하, 위하되 발이 묻겠다 하옵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이성계 세력은 당시 대학자로 존경받고 있던 포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 했다. 하지만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는데, 이에 이성계의 아들이자 훗날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이방원이 시 한 수를 지어보낸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천년 만년 누리리라. 이것이 바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그를 회유하기 위해 지은 하여가이다. 이에 정몽주도 시로 화답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 나라지만 끝까지 신념을 지키려는 정몽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 살가시어 수문화 시중 대감. 결국 정몽주는 작은 돌다리 위에서 피살된다. 죽임을 당한 선주교까지. 오늘은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생각해본다. 경기도 용인시를 지나다 보면 유독 포은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다. 포은대로,
포은교, 포은 아트홀. 포은은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호로, 용인시 처인구에 그의 묘가 있다. 개성에 산소가 있었는데 이제 경북 영천 고향으로 이제 이장을 해가는 천장을 하는 과정에 상여가 수지 그 풍덕천을 지날 때 앞에 있는 명정이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명정을 쫓아서 와보니 명정이 여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유명한 재관을 불러서 물어보니 이 자리가 천하의 명당 자리다 해서 여기서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용인에 가면 포은과 관련된 지명을 유독 많이 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다. 포은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에는 포은 문화제도 열고 있다는데, 포은 선생의 고귀한 정신과 충효 사상을 지금 현재의 우리 학생들한테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어떤 기본이 되는 틀을 접목시키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던 고려말. 폐하, 위하되 발이 묻겠다 하옵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이성계 세력은 당시 대학자로 존경받고 있던 포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 했다. 하지만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는데, 이에 이성계의 아들이자 훗날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이방원이 시 한 수를 지어보낸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천년 만년 누리리라. 이것이 바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고 그를 회유하기 위해 지은 하여가이다. 이에 정몽주도 시로 화답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 나라지만 끝까지 신념을 지키려는 정몽주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 잘 가시오 수문화 시중 대감. 결국 정몽주는 작은 돌다리 위에서 피살된다.
봉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은 선생 모습은 그냥 원형 봉분이죠. 근데 다른 매역에 보면 이 주변에 쌍분이 저 뒤에 돌아볼까요? 저기 묘소에는 봉분이 두 개가 나란히 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쌍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합봉, 두 사람을 한 곳에 이렇게 합쳐 모셨다고 그래서 합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 봉분 밑에 이렇게 뺑 둘러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 호석, 보호석의 호석. 우리가 호석에 12지를 새겨서 이렇게 잘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 이제 경주에 가면 김일순 장군 묘에 12지 봤죠? 예. 나중에 개인 시간 있을 때 쫙 돌아보면 포은 선생 묘소의 호석에는 무엇을 새겼을까?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답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요 그 호석 바깥쪽으로 난간을 이렇게 선주교 난간처럼 이렇게 했죠. 요걸 난간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완벽한 원형 봉분에 호석이 있고 또 난간석까지 갖춘 게 왕릉의 그 봉분 형태죠. 네, 그 모습 말씀드렸고요. 오늘 용인시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역사탐방 정몽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몽주의 무역부터 사태까지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고, 이러한 용인시 지역의 역사탐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교수님은 용인 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용인시 진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용인시 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포은학회 부회장으로서 우리시 역사와 문화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홍순석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혹시 미리 이렇게 또 알아보신 분, 그런 여성적인 분도 혹간이 있으시다고요. 아마 용인에 얼만큼 사셨는지 또 얼만큼 애정을 갖고 계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30년 이상 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20년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상. 예. 왜 그런 질문을 먼저 던졌는가 하면 30년 전의 용인과 지금과는 아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가졌다. 용인은 1973년도부터 76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갖습니다. 우리가 포은 정몽주 선생을 오늘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용인하고 포은 선생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용인에 사신 분은 옛날부터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 정몽주 선생이 용인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정몽주 선생이 용인에서 출생하신 것도 아니고
거의 평생을 또 개성에서 사시다가 선주교에서 격살 당하시고 했는데 뜬금없이 묘소는 왜 용인에 모셨을까?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도 아마 오늘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관건이 되고요. 왜 용인에 영면하고 계실까? 아마 역사학자들도 상당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라고는 전해지는 게 없이 이제 설화적 이야기가 패턴이 됐고 또 용인시의 대표적인 축제 포온 문화제가 올해 12회째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재 그 콘텐츠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더 많이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왜 또 용인의 많은 인물 중에 정몽주 포온일까? 아마 관심사는 아마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요즘 포온 선생이 오히려 더 뜨고 있습니다. 실제 정도전이 주 테마고 주인공인데 드라마 방영 기간 중에는 정도전이 이런 인물이었어? 개혁주의자고 뭐 조선 건국의 많은 책사로서 뭐 조선 경국 대전 국보입니다마는 정말 천재적인 책사다. 뭐 통치자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아마 이성계가 정도전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커다란 꿈을 꾸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 정도전은 포온 정몽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삼봉 정도전과 정몽주는 뜻을 같이 하다가 단 하나의 이제 차이점, 고려를 개혁할 것인가, 이조를 건국할 것인가, 요거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포온 정몽주 선생 보수주의자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생각한 포온 선생을 좀 이 시대에 왜 정몽주가 관심을 갖는가. 드라마에서는 뭐 정도전이 주역이고 거기에 아마 같이 그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러닝메이터 정도의 배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종영되고 이후는 오히려 포온 정몽주를 더 이런 특강이라든가 여러 자리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정몽주는 드라마를 하지 않는가? 근데 그 왜라는 질문에 궁금증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 오늘 공유하고 싶습니까?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가 아니라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아마 그 드라마의 원본이 됐던 소설 작품이나 또 드라마의 대본 맨 마지막 포온 정몽주가 이제 선주교에서 타살됐을 때의 장면이 가장 궁금증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질문,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자료 또 현장에 가서 한번 저의 얘기를 듣고 또 후손들은 선조에 대한 그 생각을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는가. 또 저는 반대로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정몽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단신가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마지막 시조 단심가입니다. 새 나라 건국에 만대한 정몽주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초대를 받은 회식 자리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라는 하여가 시조에 대한 화답으로 이단심가를 읊었습니다. 정몽주는 이단심가로 한 사람의 신하는 두 임금을 모시지 않는다는 불사이군의 절개와 고려 임금을 향한 오직 한 마음의 충성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심가로 자신의 뜻을 밝힌 뒤 귀가하던 중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부하 적에게 비살당한 고려의 마지막 큰별이었습니다. 정몽주는 21세 때에 국자감 시험에 3등으로 합격한 뒤 다시 과거 문과에 도전하여 장원 급제하고 예문관 검열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당시 젊은 장군으로 신망이 높았던 이성계와 더불어 왜구를 섬멸하고 토지 제도를 고쳤으며 의창 제도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의 백성들에게 대여해주는 등 나라를 위해 힘썼습니다. 외교가로 명성의 사신으로 다녀온 그는 고려 말기 연길제 목은 이색과 더불어 사문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한 포은 정몽주는 만고의 충신이자 위대한 성리학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학당과 향교를 세워 유학을 정리하고 예문관 대제학을 지냈으며 동방의학의 원조로 일컫는 인물이었습니다.